자카르타의 태양은 아스팔트마저 녹일 듯 뜨거웠다. 메르데카 광장 주변 낡은 배낭을 맨 청년 비만은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스프레이 페인트 냄새를 풍겼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길들여지지 않은 반항심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는 날카로운 관찰자의 시선이 숨 쉬고 있었다. 낡은 후드 티셔츠와 무릎이 해진 청바지 차림,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과 지워지지 않은 물감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얼마 전 라파안 반던 광장 근처 낡은 벽에 거대한 가루다 날개를 그리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걸려 호된 꾸지람과 함께 벌금을 물었다. 시스템, 규율, 권위. 비만은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예술은 인정받지 못하는 외침이었고 세상은 그의 언어를 반달리즘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우연히 대통령궁인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을 지나던 비마의 발걸음이 멈췄다. 태약볕 아래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파스판 프레스 대통령부 경호원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짙은 녹색 제복과 붉은 베레모, 완벽하게 각 잡힌 자세, 그 어떤 미동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굳건함. 비만은 그 모습에서 인간미 없는 위선과 억압을 느꼈다. 저 딱딱한 껍데기 안에 과연 살아있는 인간이 있기는 한 걸까? 도발적인 충동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다. 저 움직이지 않는 석상을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말리라. 그때 광장 한쪽 나무 그늘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낡은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이 풍경을 조용히 담고 있었다. 그는 여행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깊고 차분한 눈빛은 단순한 관광객의 그것과는 달라 보였다. 노인의 이름은 수리아였다. 수십 년간 세상의 다양한 얼굴들을 렌즈에 담아온 그는 지금 비마의 반항적인 눈빛과 경호원의 부동자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포착하고 있었다. 비마는 결심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분필 조각을 꺼냈다. 다음 날 경호원 아구스 상사가 근무를 서는 시간. 비마는 그의 발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 눈에 띌 듯 말 듯한 위치에 하얀 분필로 작은 새 한 마리를 빠르게 그리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아구스 상사는 발밑에 흰색 낙서를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내 군맛발로 가볍게 문질러 새의 형체를 지워버렸다. 그 순간 멀리서 찰칵 수리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비만은 건물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부터 비마의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는 매일 아구스 상사의 근무 시간에 맞춰 그의 주변에 흔적을 남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필 그림이었다. 웃는 얼굴, 돛담배, 날아가는 연. 아구스 상사는 매번 그것들을 발견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워버렸다. 그의 반응은 늘 같았지만 비만은 그 미묘한 표정 변화, 굳게 담은 입술, 살짝 찡그린 미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마치 딱딱한 돌멩이에 계속해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기분이었다. 언젠가는 틈이 생기리라. 비마의 흔적 남기기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이제 분필 대신 작은 돌멩이들을 이용해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들거나 떨어진 나뭇잎들을 모아 모자이크처럼 배열하기도 했다. 때로는 짧은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왜 그리 심각해? Why so serious? 시간은 흐른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낙서를 넘어 침묵하는 권위에 대한 상징적인 저항이자 소통의 시도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아구스 상사는 순찰 중이던 동료에게 비마로 보이는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마가 또 다른 작품을 남기려 할 때 아구스 상사는 그를 발견하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정식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 여긴 내 놈 낙서장이 아니야. 그의 파란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비마는 그 눈빛 속에서 분노 외에 다른 무언가, 아주 희미한 동요나 피로감 같은 것들을 읽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비마는 이제 아구스 상사의 미세한 반응을 관찰하는 것 자체에서 묘한 쾌감과 함께 복잡한 호기심을 느꼈다. 저 완벽해 보이는 제복 아래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까지 자신을 우감매는 걸까? 아구스 상사 역시 자신을 집요하게 도발하는 이 이름 모를 청년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짜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정해진 일과 속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변수이기도 했다. 켄지, 아니 수리아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 이 기묘한 줄다리기를 묵묵히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렌즈는 비마의 대담한 시도와 아구스 상사의 억눌린 반응,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수리아는 비마의 행동을 단순한 반항이나 장난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서툴지만 절박한 어떤 형태의 대화 시도처럼 느껴졌다. 자카르타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후텁지근한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비마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 흠뻑 젖은 채 꼿꼿이 서 있는 아구스 상사를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방수 처리를 한 작은 점토 비둘기 조각상을 꺼내들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뛰어가 아구스 상사의 발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 빗물이 덜 들이치는 곳에 조심스럽게 비둘기 조각상을 내려놓고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왔다. 아구스 상사는 발밑에 작은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평소라면 당장 치워버렸을 테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작은 점토 비둘기는 그의 곁을 지켰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비마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35 Total characters 4432 비마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도발을 넘어섰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꽉 막힌 시스템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 움직이지 않는 석상을 흔들어보고 싶은 치기 어린 장난이었다. 하지만 매일 아구스 상사를 관찰하고 그의 미세한 반응을 해석하면서 비마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인간적인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딱딱한 표정 뒤에 숨겨진 감정은 무엇일까?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비마는 어깨 너머로 그의 이름이 아구스이고 계급이 상사2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름과 계급,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자신의 행동이 과연 의미 있는 소통일까? 아니면 그저 아구스 상사를 괴롭히는 민폐일 뿐일까? 비마는 라파한 반든 근처의 단골 와룽코피, 작은 길거리 카페에 앉아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벽에는 자신이 예전에 몰래 그려놓은 작은 스텐실 아트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했다. 익명 뒤에 숨어 흔적을 남기고 반응을 기다리는 방식. 하지만 아구스 상사와의 관계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기묘한 상호작용이었다. 한편 아구스 상사의 내면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었고 엄격한 규율과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파스판 프레스에 차출된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완벽한 임무 수행, 흠없는 복무 기록, 그것이 그의 목표였고 존재 이유였다. 그런데 이름 모를 젊은 녀석이 나타나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방해꾼, 무시하면 그만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녀석의 도발은 그의 신경을 긁었고 그의 평정심을 뒤흔들었다. 특히 비 오는 날의 그 작은 비둘기 조각상. 그것은 단순한 낙서나 장난과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정성 혹은 연민? 아구스 상사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는 낯선 감정의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규율을 어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지만 동시에 녀석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수리아는 이 모든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의 카메라는 이제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두 인물의 내면 풍경까지 담아내는 듯했다. 비마의 눈빛에 깃든 고민의 깊이, 아구스 상사의 굳은 표정 아래 숨겨진 미세한 동요. 수리아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소통일지도 모른다고. 언어 없이, 표면적인 관계 없이 오직 존재와 존재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파문. 그는 곧 자카르타를 떠나야 했다. 이 짧은 만남의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 시간은 흘러 비마가 계획한 3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자카르타의 하늘은 점점 더 자주 흐려졌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젖은 흙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여 감돌았다. 비마는 마지막 작품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도발이나 장난이 아닌 그동안의 복잡한 감정을 담은 무언가를.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작은 나무 조각을 깎았다.
그의 서툰 손길로 만들어진 것은 작고 섬세한 나무새였다. 인도네시아 티크나무로 만들어져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가졌다. 날개를 접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비 많은 어둠을 틈타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으로 향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익숙하게 아구스 상사가 서게 될 위치를 찾아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마치 제자리를 찾아 앉은 듯 나무새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고요히 자리 잡았다. 비만은 마지막으로 나무새를 한번 바라본 뒤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다. 나머지는 아구스 상사의 몫이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교대식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 선 아구스 상사는 발밑에 작은 이물질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교하게 깎인 작은 나무새였다. 예상치 못한 선물.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난 3주간의 기억들이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분필 낙서, 돌멩이 문양, 비 오는 날의 점토 비둘기, 그리고 이름 모를 청년의 집요하고 반항적인 눈빛. 그는 나무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딱딱한 나무 표면에는 그것을 깎아 만든 이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규율대로라면 당장 이것을 치우고 상부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 작은 나무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주간 자신과 이름 모를 청년 사이에 오갔던 침묵의 대화, 그 마지막 마침표와 같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생긴 작은 균열. 그는 그 균열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멀리서 수리아는 숨을 죽이고 이 결정적인 순간을 렌즈에 담았다. 아구스 상사의 굳건한 뒷모습, 그의 발치에 놓인 작은 나무새, 그리고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의 그림자. 이것이 그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짧은 침묵 끝에 아구스 상사는 결심한 듯 움직였다. 그는 나무새를 군홧발로 툭 하고 옆으로 밀쳐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밟거나 부수지는 않았다. 그냥 옆으로 비켜놓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비마가 숨어 있을 법한 방향, 혹은 수리아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아주 짧지만 강렬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에는 경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인정? 혹은 이해.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구스 상사는 완벽한 자세로 돌아서서 다가오는 교대 근무자와 함께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절도 있었고 그의 표정은 다시 예전의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 비마, 아구스, 그리고 수리아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 이후 비마는 더 이상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짧고 강렬했던 저항 혹은 소통의 시도는 그렇게 끝났다. 그는 다시 라파암 반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와름코피에 앉아 시간을 죽이고 밤에는 도시의 잊힌 구석에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의 그림에는 이전의 날카로운 분노 대신 어딘가 모르게 깊어진 성찰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는 여전히 시스템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새로운 층위가 더해진 듯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비마는 단골 와름코피 게시판에 붙어있는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 작은 나무새를 내려다보는 파스팜 프레스 경호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망설임과 고뇌가 느껴지는 듯한 그의 어깨선, 그리고 발치에 놓인 작고 외로운 나무새의 모습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사진 아래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비마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수리아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비마는 오랫동안 그 사진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사진은 그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구스 상사의 내면적 갈등, 그의 행동이 일으킨 미세하지만 분명한 파문,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오고 갈 수 있는 인간적인 교감의 가능성. 그는 자신이 단순한 도발자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아구스 상사가 단순한 석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짧은 만남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비마는 조용히 사진을 떼어내 자신의 낡은 배낭 깊숙이 넣었다.
한편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 아구스 상사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그의 표정은 엄격했다. 자카르타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는 여전히 규율과 질서의 상징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밑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작은 나무새의 잔상이 남아있었다. 그 짧았던 3주간의 기묘한 만남은 그의 견고했던 세계에 작은 바람구멍을 내었고 그 바람은 그의 내면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리아는 자카르타를 떠났다. 그의 카메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겼다. 비마와 아구스 상사는 다시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길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늦가을, 자카르타의 번잡한 거리 위에서 침묵 속에서 피어났던 짧고 강렬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여운으로 남아 변화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소통이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단단해 보이는 벽에도 작은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비마는 와름코피를 나와 자카르타의 복잡한 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토바이 경적 소리, 노점상들의 외침, 다양한 향신료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뒤섞여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평소라면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익명성의 안도감을 느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리아의 사진 한 장이 그의 내면에 일으킨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그는 아구스 상사를 떠올렸다. 규율과 제복이라는 갑옷 뒤에 숨겨진 인간. 그 역시 자신처럼 흔들리고 고민하고 어쩌면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비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예술은 정말 소통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기만족적인 반항이었을까? 그는 아구스 상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긍정적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평온을 깨뜨린 골칫거리였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낡은 배낭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빈 페이지 위에 연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나 냉소를 담은 이미지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 단단한 벽을 뚫고 자라나는 작은 새싹,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뻗어 있지만 뿌리는 연결된 두 그루의 나무 같은 이미지들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연결, 단절이 아닌 이해를 향한 갈망처럼 보였다. 며칠 뒤 비마는 다시 이스타나 메르데카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는 멀리서 경호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아구스 상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가서 확인하거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나쳐갔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차분해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불만과 질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해졌다. 아구스 상사에게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비마와의 짧은 만남은 그에게 인간적인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가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휴식 시간에 책을 읽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구스 상사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얼음 조각 하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가끔 비마가 남겼던 흔적들을 떠올렸다. 특히 마지막에 그 작은 나무새. 그는 그것을 왜 부수지 않았을까? 왜 옆으로 치워두기만 했을까? 그 순간의 망설임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그의 삶에 던져진 새로운 화두였다. 규율과 임무 너머에 있는 것들,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의 의미에 대한 질문. 시간이 흘러 자카르타에는 본격적인 우기가 찾아왔다.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적시고 거리는 짙은 녹음과 물기로 가득 찼다. 비마는 작은 스튜디오 겸 작업실을 얻어 그림에 몰두했다. 그는 더 이상 밤거리의 벽에 몰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캔버스 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냈다.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성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룹 전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그의 그림 중에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망설이는 듯한 군인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도 있었다. 제목은 침묵의 대화, 펄카카판 순이였다. 수리아는 일본으로 돌아가 자카르타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다. 그는 비마와 아구스 상사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도시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의 포토 에세이로 엮어 출판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사진들은 언어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의 순간들을 포착하며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그는 특히 마지막 날 아침 나무새 앞에서 망설이던 아구스 상사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표지로 선택했다. 그 사진에는 규율과 인간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구스 상사는 여전히 이스타나 메르데카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몇 달 전 있었던 그 이상한 청년과의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쏟아지는 비를 보거나 길에서 작은 새를 보면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그는 여전히 모범적인 군인이었지만 이제 그의 엄격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약간의 유연함과 인간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새로 들어온 후임병들에게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변화는 크고 극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서 이전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구스 상사는 휴가를 맞아 서점에 들렀다. 그는 우연히 사진집 코너에서 눈에 익은 뒷모습이 담긴 책을 발견했다. 도시의 속삭임. 표지에는 자신의 뒷모습과 발치에 놓인 작은 나무새가 찍혀 있었다. 그는 놀라서 책을 집어들었다. 책 속에는 지난 가을 자신과 이름 모를 청년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던 노인 사진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표정, 망설임,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조용히 책을 계산하고 서점을 나왔다. 그날 밤 아구스 상사는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사진집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비마라는 이름의 청년이 남겼던 흔적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방해나 도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어붙은 그의 세계를 향한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크였다. 그리고 그는 그 노크에 아주 작게나마 응답했던 것이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새를 꺼냈다. 티크나무의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그는 나무새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그의 삶에 찾아왔던 작은 변화의 증표였다. 비마의 첫 전시는 성공적이었다. 그의 독특한 시선과 깊이 있는 메시지는 비평가들과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침묵의 대화라는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사람들은 그림 속 군인의 뒷모습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읽어냈다. 고독, 책임감, 숨겨진 갈망, 혹은 변화의 문턱에 선 망설임. 비마는 자신의 경험이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거리 예술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노신사가 비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을 수리아라고 소개했다. 비마는 깜짝 놀랐다. 그가 바로 와룬코피에 사진을 남기고 갔던 그 사진작가였던 것이다. 수리아는 비마의 작품들을 인상 깊게 보았다며 특히 침묵의 대화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 출간한 포토 에세이 도시의 속삭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책이 비마와의 짧은 만남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자네의 행동은 처음에는 그저 반항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소통하려는 절박한 외침을 보았네. 수리아는 비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분명히 전달되었지, 비록 침묵 속에서였지만. 비마는 수리아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의 사진 한 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예술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세대를 넘어 예술과 소통,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수리아는 비마에게 자신의 사진집을 선물하며 앞으로 그의 예술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자카르타는 여전히 분주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비마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날카로운 돌을 던지는 대신 조용히 말을 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고 때로는 작은 위안을 선사했다. 아구스 상사는 여전히 파스팜 프레스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새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매일 규율과 임무 너머의 것을 상기시켜주는 작은 알람과 같았다. 그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끔 서점에서 보았던 도시의 속삭임이라는 책을 떠올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름 모를 청년과의 기묘했던 만남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비마와 아구스 상사는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미묘하게 변화했다. 자카르타의 뜨거운 태양 아래 혹은 세찬 빗줄기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던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언젠가 그들의 길이 다시 교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짧았던 3주간의 만남이 남긴 여운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때로는 한 장의 사진, 하나의 작은 나무새, 그리고 침묵 속에 오고 간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니까. 비마는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그 아래 빼곡히 들어 찬풍 마을의 지붕들, 질서와 혼돈, 부유함과 가난함이 공존하는 도시. 그는 이 도시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했다. 그의 예술은 이 도시의 모순과 부조리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질문 방식은 달라졌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비난이나 조롱 대신 그는 이제 현상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했었다. 아구스 상사와의 경험은 그에게 역할과 제복 뒤에 가려진 개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었다. 그는 수리아 씨가 선물한 사진집 도시의 속삭임을 펼쳐보았다. 흑백 사진 속에는 자카르타의 다양한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분주한 시장 상인들, 고요한 사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통체증 속 오토바이 운전자들, 그리고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의 경호원. 그는 아구스 상사의 뒷모습이 담긴 페이지에서 시선을 멈췄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였지만 비마는 이제 그 뒷모습에서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규율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의 고독과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변화를 향한 아주 작은 갈망. 비마는 캔버스 앞에 섰다. 그는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군인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두 사람의 손, 혹은 단단한 벽돌담에 그려진 작은 문,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보이는 희미한 풍경. 그의 예술은 이제 단절보다는 연결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편 아구스 상사는 그날도 어김없이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이 그의 제복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이전보다 더 넓게 열려 있었다. 그는 주변의 소리, 공기의 흐름, 사람들의 움직임을 더 예민하게 감지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시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들 속에서 그는 이제 살아있는 도시의 숨결을 느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오는 후임병을 바라보았다. 젊고 긴장한 표정의 병사. 아구스 상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 풀고, 자네는 잘 할 수 있을 거야.